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데이터 통신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혜영 교수입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1화소당 24비트 컬러를 사용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렇게 그림이 있다. 많은 점들로 이루어졌는데 이 점 하나가 몇 비트냐? 24비트다라는 거고 해상도가 352바이 240이다. 그러면 가로가 352개의 점으로 이루어졌고 세로가 240개의 점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초당 30개가 전송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하나의 화면에서는 240바이 352고 그게 하나하나가 24비트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간다라는 거죠. 1초에 몇 개를 가요? 30개를 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계산, 곱하기를 한번 해봤더니 얼마가 나오냐? 608, 네, 825, 825, 600, 네, 비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비트, 초당. 1초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세 자리 끊으면은 킬로, 또 세 자리 끊으면 메가가 되죠. 그래서 60메가, 초당 비트를 보낸다. 그래서 BPS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2번입니다. 쿼드 비트를 사용하는 모뎀의 1800보의 변조 속도를 데이터 신호 단위인 BPS로 표현을 하면 이라고 했어요. 쿼드다 그러면 어때요? 4비트 보가 되는 거죠. 4비트 보다 그러면 비트 4개가 모여서 하나의 아날로그 신호 하나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BPS의 단위고 얘는 이제 보의 단위가 되죠. 여기가 1800보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때요? 1800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4를 하면 얼마예요? 7200이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통신 시스템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서로 다른 신호 정보로 성분으로 변조해서 넓은 대역폭을 갖는 한 개의 선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각 채널은 자신만의 대역폭을 가지므로 실시간 전송이 가능하다. 모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모뎀은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그랬고 대역폭을 넓은 대역폭을 이제 나눠서 간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무엇인가요?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이다. 라고 해서 FDM이 되는 거죠. 네, 대역폭이다 그러면 주파수의 상한 주파수, 하한 주파수의 차이를 의미하죠. 다중화에는 주파수 다중하기, 시분할 다중하기로 구분될 수가 있고요.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는 이제 주파수를 분할을 해서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되고 시분할 다중하기 TDM이다 그러면 시간을 분할을 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됩니다. 네, 정답 2번입니다. 4번입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인 OSPF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경로 설정 이제 프로토콜이 있는데 내부에서 쓰는 게 이제 IGP가 있고 외부에서 사용되는 게 EGP가 있고 또 EGP의 단점을 보완해서 BGP가 있습니다. 이 IGP는 소규모에서 사용되는 RIP가 있고 대규모에서 사용되는 OSPF가 있어요.
1번에 보면은 OSPF 라우터는 자신의 경로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LSA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혹은 라우터의 상태가 변화되었을 때 전송을 한다. 그죠? OSPF는 대규모이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시간마다 업데이트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커요. 그래서 상태가 변화됐을 때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번에 보면은 라우터 간에 변경된 최소한의 부분만 교환하기 때문에 망의 효율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다음에 도메인 내의 라우팅 프로토콜로서 RIP가 가지고 있는 여러 단점을 해결하고 있고 경로 수 홉이 16으로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로 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많이 사용되는 라우팅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고요.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짝수 페리트를 갖는 7비트 데이터가 수신되었고 해밍 코드를 이용해서 전송 중 발생한 오류를 찾아가지고 바르게 정정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얘를 한번 번호로 써볼게요. 이게 00 1, 1, 1, 1, 1 이렇게 되어 있죠.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페리티 자리가 있죠. 네, 페리티 사이는 2의 지수승이죠. 네, 그래서 2의 0승 자리가 P1이 되죠. 2의 0승, 그 다음에 2의 1승, 그 다음에 2의 2승, 그 다음에 2의 3승 자리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P1은 어디 판단하냐면 1, 3, 5, 7을 판단을 하죠. 그래서 1, 네, 1, 그 다음에 3, 5, 7의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짝수 방식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 1의 개수가 틀렸죠. 짝수개야 되는데 틀렸으니까 틀렸어요 라고 이렇게 짝대기 그어주고 페리티 2번은 두 번째부터 출발을 하니까 2, 3 하고 두 칸 건너뛰고 6, 7을 검사하죠. 그래서 데이터 가져와 볼게요. 0, 1, 1, 1 데이터 개수가 3개군요. 어긋나죠. 틀렸다라고 짝대기를 그어주고 그 다음에 P3는 여기 네 번째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4, 5, 6, 7, 1, 1, 네, 1, 1 이렇게 되죠. 1의 개수가 맞아요? 네, 맞았어요. 맞았으니까 이제 동그라미를 쓰는 거죠. 밑에서부터 써요. 0, 1, 1 거를 1의 자리, 2의 자리 해서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얘가 틀렸군요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에서 틀렸으니까 이걸 0으로 수정해 주면 되죠. 수정하니까 0, 0, 0, 1, 1, 1, 1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네,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에러를 제어하는 방식이다. 송신 측에서 오류를 검출할 수 있을 정도의 부가적인 정보를 프레임에 첨가해서 전송을 하고 수신 측이 오류를 검출을 할 때 재전송하는 방식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ARQ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ARQ 방식에는 이제 어떤 방식이 있어요? Stop and Wait ARQ가 있죠. 하나 보내고 자, 상대방이 잘 받았어 라고 하면 또 그 다음 데이터 보내고 신호가 안 오면 무한정 기다리고 그런 방식이 되고 그러니까 좀 너무 불합리하다 라는 거죠. 별로 효율성이 없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고백엔 ARQ가 있죠. 그래서 몇 개를 이제 한꺼번에 딱 보내고 상대방이 몇 번에서 오류가 났어. 그러면 뭐 그 해당된 번호부터 끝까지 다시 보내는 그런 방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또 더 이제 셀렉티브, 리피트, ARQ가 있다.
그러면 얘는 또 연속적인 걸 보내는데 특정한 데서 문제가 생겼다. 그럼 특정한 거 하나만 다시 보내는 방식. 이런 ARQ들이 있습니다. 7번입니다. 브로드밴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브로드밴드다 그러면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다 라고 해서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하나의 전송 매체에 여러 개의 데이터 채널을 제공하는 정보통신 용어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에요. 여러 케이블에 분할해서 전송한다 그랬는데 네, 하나의 전송 매체에 전송하는 방식이 됩니다. 틀린 건 4번이고요. 1번에 보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야 되기 때문에 모뎀이 필요하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 방식을 이용한다. 토큰 버스 방식의 매체 접근이 이루어진다. 틀린 거 4번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전송에 있어서 스트로브 제어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네, 이게 비동기 전송 제어 방식이 되는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뭔가 주고받고자 할 때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종을 하나 치는 거죠. 딸랑딸랑딸랑 데이터 왔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이렇게 제어.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받을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런 제어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A가 종을 칠 수도 있고 B가 종을 칠 수도 있죠. 송신장치, 수신장치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유용한 데이터가 이런 버스에 이 길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비동기 방식으로 각 전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단 하나의 제어 라인을 갖습니다. 송신장치는 버스에 놓인 데이터를 수신장치가 받아들였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여기다가 떡 하나 올려놓고 딸랑딸랑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럼 B가 이 떡을 받겠죠? 떡을 받고 나서 잘 받았어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블루투스 공격 기법은? 하고 물어봤어요. 네. 자, 블루투스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는 여러분이 무선으로 이렇게 통신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메일 파일에 접근하는 공격 기법이고 이 공격 기법은 블루투스 장치끼리 있는 인증 없이 우리가 한 번만 받아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인증 없이 간편하게 사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OPP 기능을 사용하거나 공격자가 블루투스 장치로부터 주소록 또는 달력 등의 내용을 요청을 해서 이를 열람하거나 취약한 장치 파일에 접근하는 공격 기법이에요. 자,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블루스 나프다라고 해서 정답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블루 버그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얘는 블루투스 장비 간에는 취약한 연결 관리를 악용한 공격 기법이에요. 그래서 자, 블루투스를 한번 연결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연결 기능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기법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인터넷 보안 프로토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인터넷 웹 보안 프로토콜에 먼저 SSL이 있는데요. 인터넷상에서 데이터,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인터넷 상거래를 할 때 요구되는 개인정보, 이런 보안 유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이고요. 그 다음에 HTTPS는 우리 여러분 종종 봤을 거예요.
주소 끝에다가 이제 s를 써서 보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SMIME가 있고요. 다음에 4번에 보면은 TCSEC라고 있는데 이거는 보안 프로토콜이 아니라 보안의 정도를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